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앞두고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한 친구가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던 중에 마침 저희 삼촌네 회사에서 TO가 나서 삼촌에게 친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근무 환경과 급여가 좋아서 그만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채 없이 사내 추천으로만 직원을 뽑는 곳입니다. 친구가 정말 너무 좋아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삼촌한테 부탁한 추천이 저한테도 간절히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삼촌에게 한 사람 추천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조카인 제가 우선일 테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그 자리에 응시한다면 친구한테 너무 못할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속을 차릴 것인가, 인간 쓰레기가 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기서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고 그 자리를 양보한다. 이런 거 멋지죠. 근데 이건 애초에 후회를 안 하고 나름의 상황에서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사연자님은 벌써 갈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차마 친구 뒤통수 치는 건 못한다 해서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기회를 보내버리잖아요. 이러면 평범한 글이신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자신과 그 친구를 다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속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차마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는 선택을 못해서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능력이나 자신감이 있어서 그 손해를 스스로 상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 추천 자리를 놓치면 나는 반드시 후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친구한테는 미안하더라도 사연자님이 거기 지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친구한테 진짜 미안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누구한테나 자기 생존이 우선이고 그걸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어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사연자님이 여기서 그 추천 자리에 들어가느냐, 양보하느냐, 이 양자 선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태도예요. 여기서 만약 사연자님이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서는 친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응시해서 그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 그거 없었던 일이 됐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가 알게 됐을 때 그 친구를 자꾸 피하거나 어영부영 변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기 우선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연자님 같은 선택을 해서 내가 망상하거나 피해를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같은 선택이라도 태도에서 존중이 안 보이면 진짜 마음이 크게 다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되도록 그 일이 생기고 나서 말고 그 전에 상대방한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라면 바로 지금 시점에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해서 내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됐다. 나도 지금 백수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그만두면 월세도 못 내고 생계가 곤란하다. 미안한데 거기 내가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추천으로 들어오게 힘써 볼게. 그리고 삼촌한테 물어봐서 다른 회사 TO도 있나 알아볼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를 안 해줄 친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섭섭하고 속상하고 하겠지만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똑같이 그 친구한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건데도요. 내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기분은 극과 극이 돼요. 이걸 잘 몰라서 사회에서 적을 만드는 분들이 많죠.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내 태도를 관리해야 하나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한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큰 손해도 감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밀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게 적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는 지금 나쁜 사람이 된 거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막 나갈래. 이러시면 내 의도 이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악마의 책이라고 불려서 몇백 년 동안 금서였잖아요, 이거. 근데 거기서도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을 때는 아주 철저히 밟아서 두려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미움받는 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한을 사지 말란 말이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을 하죠.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내가 지금은 내 인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달갑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당장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상대방한테 원수가 되지는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상대방과 대면해서 껄끄러운 일을 전달하고 싫은 반응도 직접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요. 회피 성향이 강하면 이런 것도 못해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숙이 덜 된 분들이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하죠. 그렇다면 왜 원한을 사면 안 될까? 한 사람이 누구 하나를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할 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어쩌다 정말 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준 기회로 성공을 했다? 이런 건 순전히 그 사람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필요와 공급, 그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누구 하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힘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인생도 일부는 포기를 해야 하니까 다들 안 하는 거죠. 근데 원한을 품으면 그게 그렇게 자기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상대한테 피해를 입힐 동기가 되거든요. 전에 뉴욕 경찰청장이 인터뷰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살인사건의 동기가 대단한 일일 것 같잖아요. 누구를 죽여서 재산을 빼앗는 일처럼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든지. 근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감정을 다치게 해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익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원한이 더 큰 행동 동기가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능력 있고 성공한 주인공이 아나무인 캐릭터가 많잖아요. 이러면 현실에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진짜 드라마처럼 재벌 3세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재벌 일가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최대한 성의껏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걸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변명 맞아요. 맞는데요. 그 변명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상대가 좀 더 개인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개인적인 사연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 저승사자가 당장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한 명 지목하면 그 사람을 대신 데려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누구를 지목할 건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린 또 이런 비생산적인 질문에도 저절로 진지하게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골목길에서 서행하다가 제 엉덩이를 받은 운전자 아저씨.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였는데 그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누가 뒤에서 저를 턱 하고 받은 거예요. 가볍게 다치긴 했는데 저는 또 후유증이 무서우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정말 온갖 욕을 막 다 하면서 보험 사기꾼이라고 저를 몰아붙이고는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저 대신 죽을 사람으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모르는 것에서 와요. 사람은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일상의 다른 장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힘들게 가족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개인사를 나중에라도 좀 깊이 알게 됐다면 그 데스노트에 그 사람부터 올리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나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 내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유를 자세히 들으면 마음이 좀 풀리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깊이 생각할 시간 없이 말하라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유대관계가 없이 단편적으로 원한을 사는 게 더 무섭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세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 방법을 생각하기. 상대방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을 먼저 갖고 상대에 대해서 선의를 품고 계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나쁜 소식을 꼭 만나서 전해야 예의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아주 옛날에 제가 무명 작가일 때였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출판사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같이 하기로 한 기획 출판이 무산됐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듣겠다고 제가 한나절이라는 시간과 거기까지 가는 에너지를 투자한 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말했으면 별거 아니었을 일이거든요. 원래 프리랜서가 구두 계약 무산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아마 그 담당자는 이런 일일수록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다. 이런 거였을 텐데 그랬다면 본인이 저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야죠. 그것마저도 저라면 그냥 전화통화가 더 나았을 거긴 해요. 또 다른 경우는 계약 담당자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분이 되게 근사한 데서 밥을 샀어요.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사실 그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이런 통보를 들었어요. 아까 경우보다는 낫지만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부정적인 용건이 있어서 만나자고 할 때는 만나자마자 그 용건을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방금 밥 먹으면서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물정 모르고 재밌게 대화하고 밥 먹고 한 나 자신이 괜히 비참해지죠. 저는 부정적인 소식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성의껏 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으면 안 되죠.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게 통보를 하는 자리여서는 안 되죠. 지금 일은 이렇게 틀어졌지만 앞으로는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게 될 때 태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연자님도 지금 겪고 계신 일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숙수님들도 앞으로 살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